네, 그럼 지금부터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우리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부천우리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기서 팔이 잘 안 올라가거나 옷 입기 불편했던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올라가는 분. 네, 내려보시고 혹시 밤에 자다가 어깨 쪽으로 돌아 누워갖고 이제 아파서 깨신 분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이제 어깨는 우리 몸에서 이제 3대 질환, 그러니까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그리고 이제 어깨 아픈 거 이렇게 3개가 가장 흔하게 아프는데요. 이제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면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어깨 구조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상완골과 이제 관절하가 만나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접시 위에 이렇게 공 같은 게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좀 불안정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는 이제 어깨 힘줄이 붙어서 단단하게 이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보면은 어깨 힘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견갑하근, 극상근, 그리고 극하근, 소원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깨 많이 아프신 분들이 왜 내 어깨가 아픈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크게 4가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0견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동결건입니다. 이제 50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대개 50대부터 어깨가 많이 아파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별명이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50견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쪼그라든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낭이 되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0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만세. 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잘 올라가시는데요. 이렇게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특징적으로 올리라 그러면은 요 승모근을 이렇게 올리면서 요 정도에서 막 멈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50견에 이제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올리라고 했을 때 못 올리는데 남이 들어줘도 역시나 못 올립니다. 굳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50견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견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처럼 만세하라고 했을 때 만세를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어깨가 굳으면은 이 변을 닦을 때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안쪽으로 이 회전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도 자주 깨고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오시게 되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 가장 흔합니다.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당 조절이 특히 잘 안 되는 분들이 50견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50견이 있으면 당 조절은 잘 되는지 혹시 당뇨가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또한 넘어지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어깨가 아픈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잘 안 쓰고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 쓰다 보니까 2차적으로 50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깨를 안 쓰면서 2차적으로 50견이 이제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깨 진찰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깨 힘줄이나 다른 것들은 구조물은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어깨가 굳는 질환이다 보니까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은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 시간에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이외의 방법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면 아파서 다들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약을 좀 드리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게 하거나 혹은 증상이 심하면은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관절 윤활제 같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환자 중에 50견이 너무 심해서 낫지 않아서 수술했던 그런 환자인데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염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부어있고 두꺼워지는 게 이제 50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통증이나 이 관절 운동 범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요. 이 충돌 증후군은 되게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듣는 언어지만은 약간은 이제 혼동돼서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다들 한번 만세 해보실까요? 만세.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팔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예.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뜨릴 때 아 하고 이렇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특히 이제 어떤 특정 각도를 들어올릴 때 되게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많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대개는 다 밤에 아파서 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돌리거나 할 때 발그락거린다고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어깨는 이제 관절을 움직이다 보면 그 위에 뼈랑 닿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위에 뼈가 이렇게 아래로 자라난 마치 이제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게 자라난 뼈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 어깨 회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액낭염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저희 진찰을 통해서 충돌 증후군이 맞는지 혹은 또 동반된 다른 손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그 PPT에서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깨는 저런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이 좁아진 상태를 전체적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스웨터를 계속 이렇게 비비다 보면 해지는 것처럼 어깨 힘줄이 같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계속 참지 말고 이렇게 병원으로 오셔서 적당한 치료와 적당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실제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고 오셨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친 게 아까 제가 얘기한 어깨 뼈가 자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어깨가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에 오시지 않고 통증을 참으시다 저한테 오셨는데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변한 부분이 염증이 되게 심해지고 이제 뼈가 자라면서 그 뼈가 어깨 힘줄을 계속 갉아먹으니까 이제 힘줄이 같이 끊어진 이런 MRI를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은 왼쪽 사진은 이제 뼈가 아래로 툭 튀어나온 거고 이제 오른쪽은 어깨 힘줄이 끊어져 갖고 마치 쥐 파먹은 듯이 이렇게 어깨 힘줄이 이렇게 파먹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튀어나온 뼈를 이제 다듬어주고 이 찢어진 어깨 힘줄을 꼬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이제 염증이 매우 줄어들고 그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제 꼬맨 어깨 힘줄은 이제 튼튼해진 요런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방치되면은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 많이 들어보신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이제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입니다. 이제 어깨를 아까 어깨에 이제 4가지 어깨 힘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힘줄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어깨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역시나 뭐 60년, 70년 이제 자동차를 쓰면 자동차도 이제 고장이 나듯이 어깨 힘줄도 이제 다른 건데요. 이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처음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올릴 때 자꾸 놓칩니다.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열중샷 자세에서 열중샷이 잘 유지가 안 되는 뭐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0견이랑 어깨 힘줄 파열이랑은 뭐가 다르냐 했을 때는 둘 다 팔을 잘 못 올립니다. 근데 이제 50견은 남이 올려줘도 못 올리고 근데 어깨 힘줄 파열은 남이 올려주면 또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둘 다 팔을 잘 못 들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이제 질환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힘줄 파열이 의심이 되면은 MRI나 초음파를 이제 찍게 되고 어깨 힘줄이 얼마만큼 파열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깨 힘줄이 파열됐으니까 찢어졌으니까 꼬매야 되느냐 이제 많이 궁금하신데요. 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어떤 주사를 맞아도 끊어진 힘줄은 다시 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파열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재파열도 높고 그 다음에 너무 커지게 되면 인공관절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저는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이와 파열 정도 그리고 활동 정도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제 할머니도 이제 89세, 90세가 되셨는데 이제 어깨 힘줄도 파열돼 있으시고 이제 50견도 조금씩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1년에 2-3번 정도 주사 놔드리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나이와 그런 활동 정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를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아무래도 염증을 확 낮출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주사인데 흔히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 그러면 뼈 주사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이제 그런 주사인데요. 혹시 여기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많이 맞기도 하는데 본인이 정작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 그냥 주사 놔드릴게요 하고 이게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를 말을 안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는 1년에 한 4번 이하로 놓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주사를 맞으면은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맞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꼭 주사를 맞을 때 여기 이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나요? 라고 꼭 질문을 하시고 본인이 몇 번 스테로이드를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횟수를 알고 계시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스테로이드 주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번 맞으면은 이 호르몬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당 수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요거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이로운 주사지만 횟수는 제한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골 주사라 그래서 마치 우리 기계에 기름칠하듯이 놓는 주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대개 6개월에 한 5번 정도는 맞아도 되고 크게 부작용은 없는 주사이기 때문에 요건 부담 없이 맞으셔도 되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구나. 그래서 연골 주사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이제 성분을 통해서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그래서 맞은 분들은 되게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주사를 이제 어깨에도 무릎에도 그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보통 6개월 정도에 5번 정도까지는 이제 연골 주사는 맞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때는 6개월간 스테로이드는 최대 2번 정도만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침이 나실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조절되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면 어깨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엑스레이처럼 뼈와 뼈 사이가 이제 붙어가는 그런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절 안에다가 그런 윤활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주사함에도 불구하고 팔을 못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온다. 그러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지만은 이것도 또한 인공관절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진 않고 최대한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너무 어깨 통증이 심하게 호소하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처음에는 뭐 6개월 정도 괜찮다가 그 다음 주사를 맞을 때는 이제 3개월, 점점 그렇게 주사 맞고 나서 괜찮은 기간이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깨에는 이렇게 인공관절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뭐 연어, 참치, 고등어를 포함해서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흔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고기류를 잘 안 챙겨 드시는, 단백질을 잘 안 챙겨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런 연어나 참치, 고등어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래도 두부나 콩 이런 것들이라도 잘 드시는 게 이제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는 1번 이제 장을 보거나 이래서 너무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는 건 어깨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스트레칭인데요. 이제 스트레칭은 이제 저희 부천 우리병원에는 물리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한번 동영상을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요렇게 보면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요렇게 만세하는 동작을 했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는 손등이 하늘 위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아래를 보게, 손바닥이 위로 오게 들어야지 이게 충돌이 안 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손등을 위로 한 채로 들면 오히려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등 위로 말고 이제 손등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스트레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아플 때까지 해야 되느냐, 아픈 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느냐, 아프기 전까지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정답은 이제 딱 어느 정도 가면은 아플 때가 오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지 이제 그 어깨 관절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까지만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스트레칭이 되고, 이제 아픈 거보다 조금 더 해야지 점점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아픈데 이거를 더 운동을 하느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먹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면서 통증을 좀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동반해야지 결국에는 그 건강한 어깨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거는 이게 벽을 잡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벽이 있으시면 이렇게 벽을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다들 이제 집에 다들 벽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벽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도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뭐 불편하셨던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